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부터 러시아 동방경제 포럼과 러시아 정상회담, 중국 G20 정상회의까지 숨가쁜 일정을 마치고 오늘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자 라오스의 수도지요, 비엔티안에 들어갑니다. 네,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정만기 산업부 1차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보건의료 분야 성과 좀 알아봤는데요. 산업자원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러시아 순방 일단 성과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예,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교육, 투자, 농업, 수산,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분야 20건의 MOU를 포함해서 토탈 24건의 MOU를 체결함으로 24건에. 예, 24건의 MOU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네네. 한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의 제도적인 기반 틀을 강화하신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네. 예. 특히 이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점인 극동 지역에서 경제 협력 파트너십이 강화된 점, 그게 첫 번째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의 수산 냉동 창고, 하바rov스크의 폐기물 처리 시설 등 4억 불 상당의 극동 지역 프로젝트를 참여 추진키로 한 점, 네. 그것이 또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과 러시아의 바이어가 만나서 12건 2억 1,325만 달러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한 거, 요거를 성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순방을 계기로 현재 감소 추세인 양국 간의 교역과 또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는 다 아시다시피 유가가 떨어지고 또 네네. 서방의 경제 제재가 지속이 되면서 예. 2015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성장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의 교역도 2014년에 예를 들어 258억 불에 달했었는데 그게 2015년에는 160억 불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줄었군요. 예, 많이 줄었는데 이제 유가가 뭐 회복이 된다든지 또 러시아가 적극적인 그 정책을 선회를 한다든지로 인해서 네. 2017년에는 경제가 회복될 그런 전망이 보이고 있어서 네. 앞으로 양국 간의 교육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가셔서 한국과 유라시안 이코노믹 유니언, 유라시아 네. 경제 연합과 한 EU FTA의 그 공동 연구를 마무리하고 금년 10월부터는 정부 간 협의를 개시한다고 이제 추진을 하기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와 FTA가 체결이 된다면 더욱더 교육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본 순방 기간 동안에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 그 중소기업들이 1대1 상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수출 확대 노력을 좀 펼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고 또 향후 러시아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전망까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기업이 33개사, 대부분 95%가 중소기업이었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가 90개사가 참여하면서 12건 2억 1,325만 불의 실질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뭐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네. 지방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는 뭐냐면 신뢰가 약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바이어들이 그 제품이나 중소기업에 신뢰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님을 같이 이제 수행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가갖고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서 즉석에서 계약도 체결이 되고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렇게 된 이런 모델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15년 3월 중동 순방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에 21차례에 걸쳐서 1대1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기업, 주로 중소기업들이지만 1,075개사가 참여를 했고요. 해외 바이오는 2,986개사가 참여했는데 네네. 현장에서 391건 한 31억 불의 실질 성과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이나 수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는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제 제대로 바이어가 만나기도 어렵고 바이어를 만나서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게 상당히 애로였는데,
이제 이 1대1 비즈니스 상담회가 확실하게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네. 특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기업들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그 신흥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참 수출할 기회가 없었는데 요거를 이런 정말, 플랫폼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많은 사례를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되기 이전에 네. 청와대에서 산업통상자원비서관으로 한 2년 근무하면서 대통령 그 사례를 많이 보셨군요. 참 많이 다녔었는데요. 네. 제가 많은 사례를 봤지만 하여튼 계약도 안 되고 그 전까지는 도저히 바이어가 만나주지도 않고 아이템은 이랬는데, 좋은데, 그쵸? 이랬는데 예, 예. 딱 이제 VIP 하여튼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그 해외에 가서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하면 이 신뢰도가 높아져서 즉석에서 막 계약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던 많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뭐 이제 해외 나가기 참 어려웠는데 이걸 통해서 계약이 되고 수출이 되는 기업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뭐 마린 테크노 이런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세계 무역 부진과 또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가 갖는 의미는 좀 클 것 같습니다. 그 의의는 무엇이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셔서 혁신, 포용적 성장, 구조개혁, 자유무역 등 G20 주요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좀 주도한 바 있습니다. 예. 주요 세션에서 사실 사례 위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G20 글로벌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예.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많은 내용들이 정상 선언문 또 항저우 액션 플랜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요 성과로 한 4가지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의 창조 경제가 G10이 미래의 포용적 혁신 경제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뭐 창조 경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제 그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데 이번에 G10이 의제에서 혁신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강조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혁신 TF 공동 우장국 역할도 수행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구조개혁의 글로벌 선도 국가로 유상을 제고가 됐는데 대통령께서 우리의 4대 부분 구조개혁 노력을 소개하면서 구조개혁의 모범 관행 수립과 각국의 실패 사례 공유 제안을 했는데 중국, 호주 정상 등 많은 정상들이 적극 지지를 해서 우리의 그 구조개혁 노력이 하나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서 구조개혁의 글로벌 선도 국가로 유상이 제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보호 무역 조치 동결 등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서 G10이 합의가 이제 됐는데 이 합의 도출에 기여를 했다. 저 대통령께서는 사실 과거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세계 경제를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거를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면 예, 뭐 예. 1930년대 대공황 이런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G10의 이행 의지가 정상 선언문에 충실히 반영되면서 특히 보호무역 조치 동결 및 철폐를 2018년까지 연장하러 하게 기여한 거 이게 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신산업하고 GCF를 통한 기후 변화에 대응해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도 적극 참여하게 계기를 마련한 점 이게 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좀 기대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러 정상회담 성과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정반기 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